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내가 혹은 내가 속한 집단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낯설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제가 이런 일을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제가 이제 많은 생활인들을 여기저기서 만나서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한 1년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있고, 뭐 2년, 3년 만나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가끔은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한 1년 이렇게 저랑 알고 지냈는데, 질문을 했을 때, 잘 모를 때,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됐고, 여기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은 이분들이 와 있고, 다음 달엔 또 다른 분들이 와 있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분이고 하고. 근데 제가 서울에서 이런 모임을 2개인가 하는데, 그건 매주 모여요. 그 매주 모이니까, 매주 오는 분들도 실제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자주 보게 돼요, 어떤 분들은. 근데 그렇게 자주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은, 잘 모르실 때가 있어요.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럼 제가 답답해요. 왜 답답할까요? 왜 답답할까요? 예. 그죠. 이제 그걸 모르니까 답답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많이 했고, 뭐 저희들이 드리는 사회도 그 본문 책에도 많이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는 약간 어떤 함정이 있어요, 제가. 뭐냐면은 저한테는 그게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저한테는 상식적인 거. 근데 저한테 그게 상식이 되고 당연하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뭐, 개구리 올챙이 씨를 모른다고. 예를 들면. 제가 그런 걸 풍부하게 이해하고 깊이, 그리고 확실히 이해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했던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저도 이해한 게 아니에요. 듣고만 이해한 것도 아니었고. 사실은. 어떤 것은 제가 뭐 오랫동안 기본적인 개념 같은 거 잘 이해 못했어요. 선생님들은 지혜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야기 잘 이해 못했고, 사피란 말도 사실은 그 깊이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금 뭐 마음이 생각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 지금 제가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제가 깊이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몇 년 이렇게 시간이 필요했어요. 사실은. 풍부하게 이해할 때는. 몸의 통증을 다루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 또 그런 걸 선생님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를 제가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사실. 처음부터 저한테 확실하거나 그게 당연하거나 상식적인 게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한테는 그게 당연한 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오랜 기간 제가 그걸 수행을 해서 너무 많이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늘 그걸 이제 사용하고 또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하니까 저한테 너무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상식이 된 거예요, 수행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이 배경이 없는 거예요, 배경이. 뒤에 그 과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정도 설명하고 들었고 왔었으니까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죠?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게? 모르는 분이 잘못된 건가요? 네. 그죠. 그게 생각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모를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가심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수행을 배우는 과정이 다르니까. 실제로. 그런데 제 생각이 그 답답함을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알 거라고 상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돼 있지만 그것이, 그리고 상대방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답답해요.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이제 제가 아는 교사님이 계세요. 지금은 이제 몸이 잘 모르시는데, 어린 손주를 보시는가? 아마 그러다고 모르시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교사님이세요. 정말 성실하게 하세요. 그분이 이제 부인이 계시잖아요. 근데 부인이랑 교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좀 달라요. 성향이 굉장히. 그 교사님은 좀 깔끔한 분이에요. 예를 들면 딱 일어나면 이불을 딱 개야 되고, 또 화장실 가면 화장실 2장 딱 놔두고 딱 깨서 쓰고, 칫솔질 딱 하면 칫솔 딱 꽂고, 깔끔하신 분이 딱딱 정리정돈 잘하고. 근데 부인 되시는 분은 성격이 좀 틀려요. 일어나서 꼭 이불을 안 개도 상관없어요. 뒤에 개도 되고, 화장실도 쫙 땡겨서 쓰고, 그냥 땅바닥에 붙어서 상관없고, 칫솔도 닦다 보면 그냥 대충 놔버리면, 신경 안 쓰고 놔버리니 바닥에 굴러다닐 때도 있어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죠. 근데 그분 굉장히 힘들었대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일상에서 그런 게 많이 있죠. 그죠? 가족들끼리나 뭐, 잘 아는 사람끼리 여행을 가도 그런 경우가 있고, 그죠? 굉장히 힘들었대요. 왜냐면 맨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대요.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지. 맨날 이야기해도 좀 하는 척 하다 안 되고, 뭐. 평생을 그러는 거죠, 사실. 근데 거기에 뭔가 하나, 왜냐면 그 선생님한테는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상대방이. 왜 이걸 못하지? 왜 이걸 안 하지? 근데 거기서도 뭔가 하나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마 그 선생님이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뭔가 계기가 있을 거예요. 어릴 때 뭐 부모님의 훈육이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히 어떤 뭐 텔레비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책을 보거나 뭘 통해서 하여튼 뭐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갖게 되는 계기가 있었겠죠.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통해서 그분은 그걸 갖게 됐고, 처음부터 그랬었던 건 아니고 태어나서 애 딱 울고 나와서부터 막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기 때부터. 그렇지 않겠어요, 누구든지, 그죠? 어떤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다 자익게 됐고, 처음에는 어색했겠지만 자꾸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분한테. 그죠? 근데 부인은 또 다르겠죠, 그죠? 부인은 그런 과정이 달랐을 거예요. 그런 계기가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별로 부인한테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꼭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뭐, 당신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네? 아주 다른 거죠, 서로, 그죠? 실제로.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답답한 거죠, 그죠? 이런 뒤에 배경이 되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당연한 게 됐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하니까 답답한 거죠. 쏙 터져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느끼는 게 달라요. 그에 대해서 뭔가 경험해오던 과정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아주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사실 마음은. 실제로. 이게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물론 그분은 수행을 해서 이제 그게 막 화날 때마다 당신 마음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뒤에는 별로 문제가 안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 당신한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상식 생각하면 그렇게 또 돼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 되면 더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뭐 어른들, 좀 부모님이 자식들 대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내가 당연하게 제가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제가 지금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학교생활을 하거나 뭘 하려면 뭘 이런 걸 갖춰가야 돼. 자기 경험에서 오는 거죠, 사실은. 그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찌됐든 자기는 자기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툭툭 던지고 말아가지고 설명을 잘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런 설명 안 해요, 그죠?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옳다. 이렇게 해라. 설명 조금 할 때도 있어요. 조금 하고. 이래서 이렇게 해야 돼. 그죠? 강하죠. 안 하면 답답하죠. 왜 제가 걱정이 되고 막 답답해요. 자기도 아마 그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물론 뭐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자기도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죠?
물론 그 가정을 끄었다 해서 그게 꼭 옳다는 보장은 없죠, 사실은. 그렇지만 어찌됐든 내가 그 가정을 끄해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삶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별로 무시돼요, 그죠? 그리고 그냥 결론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들도 어떤 가정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죠? 그 가정은 존중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부모님도 답답하고, 그걸 듣고 있는 자식도 괜히 답답하죠. 사실은. 왜 저러나 싶어죠. 왜 저렇게 강요를 하나, 나한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마음이 동하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점점 대화가 없어지게 되죠. 그죠? 그런 거 좀 겪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사실은 우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그죠? 대화가 잘 안 된다면 상대방 이야기가 잘 이해가, 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못 받으려고 할 때는 물어봐야 돼요. 그죠? 뭐가 이해가 잘 안 되냐. 아니면 내 뒤에 설명을 좀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 이야기했을 때 내가 잘 이해가 안 가면 또 물어봐야 돼.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럼 또 그 사람이 배경을 꺼냈겠죠. 그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그럼 대화는 돼요. 그죠? 근데 아까처럼 만약에 그냥 자기 그런 거 배경 이런 거 무시하고 또 상대방의 배경이나 가정을 무시하고 앞에 있는 이야기만 한다면 그죠? 대화가 안 되게 되죠. 그죠? 사실은. 또 한쪽에서는 그게 강요로 느껴지게 되죠. 일종의 강요이긴 하죠. 사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막 계속 상대방한테 이야기하겠죠. 약간 조금 폭력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종이죠. 그러면 굉장히 상대방은 힘들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사회도 그런 일이 많잖아요. 어떤 집단에서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인 게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죠? 사회적으로 볼 때 뭐 정치적인 이런 것도 그런 게 있고요. 그죠? 그냥 우리가 개인 볼 땐 개인의 습관에서 그런 게 있고요. 그죠? 어떤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또 어떤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국가적으로는 문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데 가서는 아주 좋은 게 어떤 데 가서는 나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 그죠? 왜냐면 우리 그 어떤 가정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옳고 그런 건 두 번째 문제인 거죠. 어떤 가정을 통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그걸 존중해야죠. 사실은. 그죠? 그래야지 뭐 서로 토론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대화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가정을 무시하고 그 나온 바깥에 이것만 가지고 막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대화가 안 되겠죠. 사실은. 그죠? 그 자체가. 우리가 조금 어찌 보면 그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게 빠져 있으니까 상대방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내 것만을 주장하게 돼요. 그게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사실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이나 이런 거 설명도 안 하니까 나한테는 당연한 거니까 그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한테는 이건 상식적이니까 그건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할 생각을 별로 안 해요. 사람들이 많이. 근데 상대방은 안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한테 속한 사람들이 그럴 텐데 또 다른 집단에서는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대화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그죠? 실제로. 이것도 다 마음의 작용이긴 해요. 그죠? 내 경험과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존중하면서 대화하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서로 이해하면서.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 이런 마음을 알고 있어요. 그죠?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답답하다. 그럼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다면. 물론 이제 뭐 내가 자꾸 물어도 봐야 돼요. 상대방이 이해가 안 가면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근데 화가 너무 나면 그게 안 돼요. 그죠? 나도 답답하고 나도 힘들어지고 상대방도 힘들어지면서 대화가 안 되게 돼요. 사실은. 그죠? 내가 만약에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내 마음을 봐야 돼요. 아, 이게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그 마음이 좀 수그러든다면 뭔가 대화하기가 쉬워질 거예요. 내가 또 뭔가 물어볼 수도 있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냐
이게 내 말이 어떻게 느껴지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물어보면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이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답할 거 아니야. 진짜 모른다면. 그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럼 이제 서로 대화가 되겠죠. 그죠? 근데 내가 막 답답한 마음이나 이런 걸 다루지 못한다면은 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거기서부터 벌써 막혀서. 답답해서 막 화내버리고 막 짜증내버리거나 답답해서 막 뭐라 해볼 테니 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서로 그냥 마음은 상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자기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 이건 뭐 일어날 만하니까 일어나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볼 수 있어요. 지켜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크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조화롭게 내가 그때 대화를 그렇게 하면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답답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이 없어진 마음 아니면 줄어든 마음은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그 상황에 대해서. 막 자기한테 이렇게 막 빠져있지 않게 돼요. 답답한 마음은 자기 세계에 완전히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딱 갇혀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때 눈이 들어오질 않게 돼요. 하지만 답답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난 그 마음은 이제 내가 좀 그 사회에서 좀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이해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야. 진짜 이해를 못하나 보다? 잘 모르나 보다? 자기도 좀 돌아볼 수 있고 상대방한테 물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겨요. 근데 답답한 마음에 딱 갇힌 그 마음은 그걸 하지 못해요. 지금 왜 하나지 도대체가 막 이런 쪽으로만 생각해요. 이제 일부러 저 사람이 못 들은 척 하나? 일부러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나를 막 무시하는 건가? 나를 놀리라고 그러는 건가? 도리어 나쁜 생각만 막 일어나요. 상대방은 진짜 몰라서 그럴 경우가 많은데 이거 안 되죠. 자기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고 뭔가 관계를 맺어가는 게. 탁탁 던지는 그 말들은 그죠? 나한테는 당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랑 이야기하든지 간에 척하면 척 안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관계는 굉장히 드물고 또 돈독한 관계라도 그런 분야가 있을 뿐이에요. 그죠? 다 그렇게 아니에요. 그죠? 척하면 아가하고 이렇게 알아듣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마음의 조건 자체가. 어떤 심리학자가 그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박사학위를 땄대요. 그분이 두 팀을 나눴어요. 그래서 한 팀한테 그 나라 사람이 누군지 아는 가요나 동요 이런 거 있죠. 노래를 129곡을 적어줬어요. 제목만 적어줬어요. 왜냐면 제목만 봐도 누군지 아는 거예요. 그 집단이 알 수 있는 걸 적어준 거죠. 그리고 나머지 집단한테 이 노래를 이 A팀이 두드리면은 박자를 들이면 그걸 알아맞추겠어요. 이 팀 사람들도 누구든지 아는 노래인 거예요. 그 노래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 노래를 고른 거고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A팀은 그 박자를 생각하면서 두드린 거예요. 이렇게. 노래를. 그 B팀 사람들이 몇 개 정도 맞췄을까요? 몇 개 정도 맞췄을까요? 120곡 중에. 예? 10곡. 선생님들. 다른 그냥 괜찮아요. 시험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상은 못 드립니다. 맞춰도. 그냥 통밥으로 하시면 돼요. 연필이 없어, 지금. 예? 야, 우리 참 조심스러워, 그죠? 틀려도 상관없는데, 그죠? 뭔가 내가 틀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이게 참 우리가 억제하는, 이게 있어요, 그죠?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게, 그죠? 어디 가든지 별거 가볍게 하는 것도 내가 틀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해요. 그죠? 그냥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사실 그걸 틀렸다고 해서 누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너무 엉뚱하게 120곡인데 140곡 뭐 이렇게 하면 좀 웃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120곡 안에서 말한다면 그죠? 웃지 않겠죠. 그죠? 140곡 해도 저분이 재밌게 하려고 하는 거라 그렇게 대부분 생각하겠죠. 그죠? 많은 경우에 참 우리 마음이 이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죠? 참 뭘 하나 해도 이게 가벼운 이런 것조차도 참 머리가 아파요. 그죠? 뭘 하려면
그게 세곡 맞췄어요, 세곡.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보는 그게 수행인 거예요. 아, 마음이 막 다른 사람 신경을 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사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그한테 확 잡히지는 않겠죠, 그죠? 세곡 맞췄어요. 딱 세곡. 근데 재밌는 게 이 A팀 있잖아요. A팀이 B팀이 얼마 맞출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하고 난 뒤 했는지 하기 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기 전에 했겠죠. 왜냐면 하고 나면 결론을 알았을 테니까. 추측을 했는데 몇 프로 정도 맞출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평균. 그 사람들이 다 다르게 예측했는데 그 평균을 낸 거예요. 몇 프로 정도? 예? 또 50%. 근접합니다. 50%만 나왔어요. 진짜로.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그분들이 40곡 중에 한 곡 맞춘 거죠, 사실은. 그죠? 40분의 1이에요, 퍼센트라면. 그런데 한 사람들은 평균이에요. 다 똑같진 않겠죠. 50% 정도 맞출 거라고 예측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내가 알으니까 당연히 알아. 그러죠. 선생님들이 이거 해보면 알아요. 이제 이게 두드려 보면은 이 부호가 선생님들한테는 뭘로 들으세요? 그냥 노래로 안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는 노래로 들릴 수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죠? 생각하는 게 차이인데 내 배경에 나는 그 리듬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내 리듬을 알고 있으면서 리듬을 생각하면서 이걸 두드리고 있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지금 그 리듬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리만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똑같은 소리인데 나는 그 리듬을 알고 있어요. 리듬을 생각하면서 이거 두드리는 거예요. 이 리듬과 이 소리를 일치시켜요, 마음이. 당연히 이거는 그 노래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다 아는 노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들을 때는, 상대방이 들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부호가, 무전기 떡딱거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할 때 나타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말했잖아요. 배경이나 이런 걸 무시하고 내가 던지는 말은 이런 부호 같은 거예요, 상대방한테. 많은 경우. 나한테는 당연하지만 부호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해석해야 돼요. 저 부호가 무슨 부호인가. 해석이 많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예. 그럼 상대방이 막 딴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약간 의미 있는 작업자는 그런 실험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우연히 그냥 인터넷에 보고 상당히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하고 할 때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 있고요. 수행하는 건 별거는 아니에요. 아까처럼 답답한 마음이 나중에 일어나면 그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자연스럽다 생각하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알고 있으면 사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다 생각하는 게 그걸 지혜라고 말아요. 자연스럽게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답답한 걸 막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고 일어나잖아요. 그런 조건이 되면.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면 사람들이 모른다 하면 답답한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그냥 어떤 이치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안일하게 할 수 없어. 그런 조건이 됐을 때.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게 모를 수 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고 설명 시작한다면 답답한 마음은 좀 덜, 그때 처음에는 안 일어날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또, 이 정도만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 정도만 알아야 되지 하는 건 자기 생각인 거예요.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면은, 자기 기준에 자꾸 빠지면 상대방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답답해지겠죠. 그죠? 안 답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제 말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사실은 그런 상대방도 어떤 약간 조건, 영향을 준다고는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내 잘못은 아니에요. 내가 막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잘 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자연스럽다 생각하고 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내가 자꾸 이제 그 마음과 관련해서 많은 걸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답답함이 뭔지, 이 답답함이 커지면 어떤 일을 하는지, 줄어들면 어떤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 그런 걸 많이 알게 된다면은 그 답답한 마음부터 선생님들이 자유로워지게 돼요, 점점. 그럼 그런 영향을 안 받으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대화가 바뀌겠죠, 완전히. 그죠? 대화가 바뀌면 삶이 바뀔 거예요. 그 면에서만큼.